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과목을 컴퓨터 과학에서 왜 배워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여러 그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또 검색해 보시면 수학이 뭐 다른 많은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컴퓨터 과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산수학은 특히 컴퓨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실제 데이터는 0, 1 또는 1, 0과 같이 0과 1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이죠. 그러한 것들의 그 이론적인 기초를 만들어준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컴퓨터 과학을 더 재미있고 또 근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지시기를 바라며 교과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산수학이라는 것은 여기 한자로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분리되어서 분산되어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산의 반대말이 수학에서는 연속입니다. continuous라고 하죠. 여러분 실수와 정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자연수. 실수는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론에서 얘기하는 숫자들 0, 1, 2, 3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데는 가령 2와 6 사이에는 뭐 3, 4, 5 외에는 없죠. 그리고 2, 3 이렇게 해서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수학에서 말하자면 정수론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산수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영어로는 continuous라는 말의 반대인 discret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의 이름은 영어로 discrete mathematic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산수학이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산적인 수학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산적인 수학 구조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정수라든가 자연수라든가 또는 여러분 확률 통계를 배우실 때 아마 경우의 수 같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보자기 안에 뭐 빨간 공을 2개 넣고 하얀 공을 하나 넣었을 때 속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 꺼내면 그것이 확률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대표적인 이산 수학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학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컴퓨터 과학에서 볼 때 이산수학은 이산적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산적 데이터, 네, 역시 연속적인 데이터의 반대 개념이죠. 연속적인 데이터, 우리가 컴퓨터 과학하는 분들이 잘 아는 말로는 애널로그 데이터, 애널로그 시그널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이산 데이터, 말하자면 0, 1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애널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고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컴퓨터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죠. 네, 이산적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 수학의 어떤 부분들을 응용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수학에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컴퓨터 과학에 쓸모 있는 것들을 좀 모아봤고 그랬더니 컴퓨터 과학 쪽에서 보는 이산수학이란 바로 그렇게 모아진 수학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을 보면 논리, 증명, 집합, 행렬, 관계, 함수, 부울대수 그래프, 그 다음에 트리, 조합이론, 알고리즘, 오토마타, 형식 언어. 용어들이 참 복잡해 보이시죠? 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배울
그런 주요한 주제들입니다. 첫 시간에 논리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증명도 배울 거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집합론, 그 다음에 2학기 때 나오는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행렬 같은 거, 그 다음에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관계의 특별한 형태인 함수라든가, 그리고 부울대수, 즉 0과 1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exclusive OR 게이트 등등 아마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혹시 처음 들어봤다, 아 나는 공부를 못했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 그때그때 배우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으면 제 강의보다도 더 좋은 강의들도 많고 더 정확한 정의들도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때그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부울 연산자 이런 것과 부울 집합 이 사이에 일어나는 대수, 그걸 부울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또는 트리, 조합이론, 조합이론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확률 같은 것에서 나왔던 이론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오토마타, 형식 언어. 사실은 오토마타 같은 것은 자동화 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컴퓨터가 그 중에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그런 컴퓨터의 소위 컴퓨팅 시어리, 계산 이론을 위해서 꼭 공부해야 될 분야가 오토마타 쪽인데요. 이런 걸 공부하시면 나중에 컴파일러라는 과목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컴퓨터 구조가 아닌 또 다른 구조를 갖는 그런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 오토마타에 관한 이야기들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이러한 내용들을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강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앞으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할 때 그때 이 부분 이산수학의 어떤 부분에 있었어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신다든가 또는 남들이 말하는 개념을 보다 이론적으로 이해한다든가 할 때 이 교재, 이산수학이라는 이런 교재와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조하고 레퍼런스 할 수 있으면 저로서는 보람이 되겠습니다. 이 이산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제 해결 방법을 모델링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학 구조, 이것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산수학은 왜 공부하는가? 보통 우리는 뭐 전인적인 교육을 위하여 어디에 내보내도 훌륭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키우기 위하여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학습 목적은 대부분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서구 사회의 경우 어떤 교과목의 학습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연속적인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선택의 과정이라기도 하지만 인생은 맞습니다. 언제나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게 되고 그때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 저렇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든 그것이 인류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든 어떤 규모이든 간에 우리는 늘 문제랑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보람 있게 사는 거겠죠. 그래서 늘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학습 목표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산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모델링하고 그것을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구현시켜서 동작할 때 이때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종류의 수학적인 구조를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의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수학 중에
바로 이산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산수학을 컴퓨터과학과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문제 해결을 모델링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학 구조를 잘 이해해서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수학적 추론 기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건 조금 더 포괄적인 학습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은 논리적인 역량을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훈련 과정입니다. 수학 그 자체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뭐 밥을 먹고 그 밥값을 지불하면서 미분이나 적분을 해서 이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또는 뭐 이건 미분했더니 어떻게 되니까 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왜 배웠을까요? 실제로 리미트, 인테그랄 이런 참 과거에 배웠던 그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 쓰이지도 않는데 왜 배웠을까요? 네, 그것은 보다 고도의 수학적인 논리, 보다 수학적인 추론을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던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이산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학적인 추론 또는 논리성 이런 것들이 함양이 된다면 컴퓨터 과학 역시 과학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표현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표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구현하고 남들에게 그 성능이나 효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이 조금 더 확장된 학습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비슷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제 내 생각을 만들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컴퓨터 쪽으로 얘기하면 내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남들에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이 알고리즘 참 훌륭해. 다른 알고리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학생이 만든 알고리즘이 다른 학생이 만든 알고리즘보다 훨씬 좋아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해서 남들에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컴피턴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목적은 보다 구체적인 목적이고 뒤로 가면서 포괄적이고 수학에서 왜 컴퓨터 과학에서 수학을 배우는지 수학에서 제공하는 이런 역량 강화 훈련이라는 그런 키워드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산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좀 녹슬어 있었다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도 좀 치고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그럴듯하네. 앞으로 나도 이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떤 순서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지 처음엔 what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y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how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왜 지식을 체계화해야 되고 체계화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강의를 많은 강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좋았네? 그러고 나왔어요. 당신 오늘 강의에서 1시간 동안 뭘 들었습니까? 그럼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뭘 얘기를 들었는데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강연이나 강의나 또는 교재를 읽어서 본 그 많은 정보들이 눈으로 들어오든 귀로 들어오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냥 엑스퍼트 시스템 또는 인공지능 또는 로보트 또는 그래픽스
그날 했던 뭐 이 이야기 중에 IoT,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새로운 좀 많이 안 들어본 얘기인데 오늘 많이 얘기하네. 뭐 이런 단어만 기억나지. 그것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왜 쓰이고 왜 필요하고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네, 그렇다면 지식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금처럼 무엇입니까? 그걸 왜 해야 하지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많은 정보들을 체계화시켜 놓으면 다음에 누가 여러분의 사장님이 당신 방송대학교에 컴퓨터가 갖고 다니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주시오. 그것도 5분 안에 해주시오. 또는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1시간 동안 해주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컴퓨터는 여기 머릿속에서 꺼내야 되는데 와세대에서 먼저 꺼내자. 컴퓨터? 맞아. 컴퓨터 개론 시간에 EDPS라고 그랬어요. EDPS가 뭐지?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이야.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군. 그런 다음에 Why? 컴퓨터를 왜 해야 되지? 컴퓨터의 장점이 뭐지? 컴퓨터의 단점은 또 뭐지? 그거 갖고 설명하면 되겠군. 그 다음에 How? 컴퓨터를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었지? 내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맞을까? 뭐 네트워크를 쓴다고 할까? 컴퓨터 네트워크는 어떤 종류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여러분의 정보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지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다음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을 저는 지식의 체계화라고 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이산수학은 무엇입니까? 이산수학은 왜 합니까? 자, 이제 이산수학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How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뭐야 이게 처음부터 그러실지 모르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수학과 아주 유사한 과목이 있다면 법학이고 또 더 연결된다면 철학 쪽입니다. 법전도 보면은 무엇을 뭐라고 정의한다. 무엇을 뭐라고 부른다. 해놓고 나중에 이런 경우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 뭐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하죠. 네, 수학도 비슷한 체계를 이룹니다. 법을 잘 지켜야죠. 네. 여러분 아마 법을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액트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만 코드 뭐 컴퓨터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코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법규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법규 뭐 법칙 이런 것들입니다. 네. 왜 코드에 법칙이란 말이 있었을까? 예, 코드가 들어있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법에서도 쓰이고 컴퓨터 과학에서도 아스키 코드니 앱스디 코드니 뭐 코드가 많죠. 요즘에는 자판의 유니코드니 뭐 코드가 많습니다. 거기에 다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약속입니다. 법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약속이죠. 법이라는 것도. 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의라는 것. 처음에 정의라는 것도 약속입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이란 뭐라고 약속하자. 선이란 뭐라고 약속하자. 면이란 뭐라고 약속하자. 그 다음에 뭐죠? 이런 최적이 있는 그 3차원 도형 이런 것은 뭐라고 정의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점의 성질은 뭐가 있지? 선의 성질은 뭐가 있지? 면의 성질은 뭐가 있지? 직각삼각형의 성질은 뭐가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이 성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성질들을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약속이고 어떤 이제부터 사용할
당신과 내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 꼭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이 바로 정이고요. 그걸 가지고 성질들을 규명해 놓는 것이 정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수학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정리 밑에 있는 증명 파트가 있습니다. 그 증명을 보면 논리를 우리는 훈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정의와 정리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시그마 기억하세요? 리미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기억하시죠? 그런 기호들이 뭘 말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맙게도 전 세계의 공통어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자면 수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세계 언어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영어는 영어 쓰는 나라에서만 되잖아요. 스페니쉬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닙니다. 세계 공통어입니다. 여러분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은 뭐 6 이렇게 쓰면 그것은 어느 나라 가도 이해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지금 기호 논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기호 가지고 논리를 펴나가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가는, 즉 리미트의 원래 의미를 어겼다가는 의미 전달이 잘못되죠.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목은 이해 과목이기도 하지만 암기 과목이라는 거죠. 정의가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이해한 다음에 이 말을 나중에 활용해야 되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나왔을 때 명확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 과목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습해야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학습이라는 말은 학이 시습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학습, 배우고, 습은 이것은 계속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은 결국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머리를 체계화시킬 것이고, 그런 훈련 과정이 바로 수학 과정입니다. 이산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논리적인 능력, 그리고 표현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서 컴퓨터 과학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에 이런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히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컴퓨터 과학과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 예습과 복습을 잘하자입니다. 예습도 꼭 하십시오. 이 강의만 듣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뭐 이건 안 지켜도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지만 소위 시쳇말로 살면 얼마나 삽니까? 뭐 이런 말도 있죠. 이렇게 공부할 때는 늘 즐겁게 웃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학과이고요. 재밌게 여기 있는 예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늘 웃고 행복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 학기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훈련하셔서 좋은 학습 결과가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